九山の剣はどうだ。今や黒ひげに加担していると。あのアホはもう海軍を辞めた男ですけ。わしらには関係ありゃせんので。안녕하세요, 드원 패밀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피스 1126화 이후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아카이누 생고쿠의 설정과 검은 수염 해적단의 향후 행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피스 1088화 해군의 미래를 위해 코비와 스워드를 탈출시킨 거프가 단신으로 검은 수염 해적단과 격돌하며 결국 패배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거프는 제자 쿠잔의 능력으로 왼쪽 가슴이 간통당해 쓰러지게 되었고, 이어 쿠잔은 여러 감정이 교차했는지 진위를 알 수 없는 표정을, 반면 거프는 코비를 탈출시켰다는 생각에 웃음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날의 신문은 해군의 젊은 영웅 코비 대령의 상황과 그리고 하치노스에서 행방불명되었다는 전설의 영웅 거프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거프의 기사는 이스트블루 후샤 마을에도 전해지게 되며 우프슬렉과 다단이 거프의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그 시점에는 사왕 밀짚모자 루피가 에그에 대해서 농성 사건을 일으켰다는 기사도 함께 실린 가운데 마침내 이번 원피스 1126화에서 거프의 생존 소식이 공개된 건데요. 먼저 쿠자는 선장 티치에게 거프를 죽일 생각으로 공격했지만 결국 거프가 죽지 않았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쿠잔이 진짜 죽이려 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능력이 거프의 육체를 간통시키긴 했지만 반대로 시료에게 받은 공격이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지혈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한편 티치는 코비를 거래 카드로 내세워 정부에 속한 하치노스의 국왕이 되길 원했지만 이제는 영웅 거프라는 카드를 손에 넣게 되면 앞으로 새로운 정상결전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거나 반대로 병기의 비밀을 알고 있는 카리브를 만나 시키처럼 세계의 지배자가 되는 더 큰 야망도 품을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거프가 죽지 않고 하치노스에 투옥된 가운데 거프의 오랜 동기이자 전 해군 원수 생고쿠는 사건의 결말이 기사로 나오기 전 이미 거프가 하치노스로 출격했다는 소식을 희나를 통해 알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생고쿠는 지금까지 공개된 해군 본부에서 유일하게 태양색 패기를 보유한 해병으로서 전성기 시절의 로저 또한 거프와 생고쿠의 강함을 인정했듯이 생고쿠는 태양색을 지닌 해병답게 군림하는 정의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고쿠는 정상 결전에서 파시피스타를 후방에 배치, 그리고 스쿼드를 이간질하며 흰수염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등 뛰어난 지략을 지닌 지휘관으로서 과거 1세대 해적의 강자는 로저와 흰수염이 있었다면 반대로 해군에선 거프와 생고쿠가 있었던 건데요. 이처럼 현재는 감찰관의 직책을 맡고 있지만 일전 대장 후지토라와 백수해적단 대간판 잭을 상대하며 격파했듯이 생고쿠 또한 전선에서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프와 함께 해군의 정점이라 평가할 수 있는 생고쿠이기에 거프가 패배했다는 소식 또한 기사와 복귀한 스워드를 통해 보다 상세하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 누구보다 거프의 정의감을 잘 알고 있으며 해군의 미래를 위해 거프가 내린 결단은 생고쿠가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고쿠가 거프를 위해 하치노스를 단독으로 공격하는 사건의 발달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이는데요. 나아가 현재 해군의 병력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은 원수 아카이누가 지니고 있고 일전 생고쿠는 원수의 자리로 아오키지를 추천했었기 때문에 둘의 관계가 상당히 미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왕과 충돌하기 위해서 상층부에 보고하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거프는 보고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거프의 성격을 알고 있는 아카이누라도 사건을 보고받게 된다면 해군 측에선 단독으로 움직인 거프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편 코비가 속한 스워드는 마린 코드를 반납해 정부의 허가 없이 사왕과 전투를 벌일 수 있어 징계는 받지 않겠지만
반대로 사건의 경위와 상세한 전투 내용은 직접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중령 히바리를 얼리고 거푸와 전투를 벌인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가 쿠잔이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게 된다면 아카이누는 오로성에게 보여준 쿠잔을 향한 부동침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 나아가 센고쿠 또한 앞으로 거푸 사건을 묻게 된다면 그때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전개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이처럼 현재 아카이누는 밀짚모자 일당을 놓친 버스터콜의 실패와 절친 키자루와의 갈등, 그리고 식량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천룡인의 압박 등 여러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어 해적을 악으로 규정한 아카이누이기 때문에 설사 검은 수염이 정부와 해군을 상대로 거래한다면 아카이누는 거푸를 내세운 티치의 조건을 거절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앞으로 해군 측에선 센고쿠 또한 거푸를 위해 움직이려 한다면 그때는 아카이누가 센고쿠를 막아세우며 전 원수와 현 원수와의 설전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어 거푸처럼 해군의 정점이었던 센고쿠 또한 지금의 현실에 더욱 분노하게 되며 아카이누와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원피스 1126화에서 주요했던 장면은 바로 티치가 간부 라피트를 통해 혁명군의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듯이 검은 수염 해적단이 노리고 있는 상대는 바로 나머지 사왕이 아닌 혁명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검은 수염 해적단은 일전 바지스를 통해 혁명군의 본거지를 알아낸 바르티고를 공격. 반면 당시 드래곤은 전력의 손실을 우려했는지 바르티고를 내어주며 위대한 항로로 거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티치는 코비아의 거래가 불발된다며 정부에게 반기를 든 드래곤을 잡아 새로운 카드로서 교섭하기 위해 혁명군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는지, 아니면 티치가 해군에게 뺏길 바에 자신이 손에 넣는다며 사기적 능력을 지닌 행콕을 공격했던 전례도 있기에 어쩌면 티치는 드래곤의 진짜 능력을 알고 있다는 것도 예측해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검은 수염 해적단의 특징은 능력자 사냥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 드래곤의 능력을 알고 있는 티치라면 더욱이 전력 강화를 위해 그 열매를 손에 넣으려 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재 루피는 엘바프로 이동, 이어 샹크스는 신세계 자신의 영토로, 그리고 혁명군 드래곤은 정부와의 결전을 각오했기 때문에 그런 혁명군의 정세를 살피고 있는 검은 수염 해적단과 혁명군과의 결전이 먼저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앞으로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해군은 거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층부에선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할 것 같고, 반면 검은 수염은 포네그리프를 해석할 수 있는 사만족 푸딩, 그리고 고대병기의 비밀을 알고 있는 카리브마저 손에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은 수염 해적단이 돌풍의 핵이 되며 어쩌면 정부를 속이는 일시적 동맹을 제안, 그리고 혁명군을 괴멸시키려는 진짜 목적과 향후 행보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